네, 안녕하세요. 이베에듀 조현주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상품을 등록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문 확인이라든지 또는 발송 처리 또는 클레임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볼 건데요. 주문 관리, G마켓과 옥션의 주문 처리 및 클레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약 2시간 동안 이론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ESN 플러스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ESN 플러스라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G마켓과 옥션의 판매자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G마켓이라는 곳에 또는 옥션이라는 곳에 상품을 등록하고 싶어요. 그럼 등록할 수 있는 그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페이지의 이름이 ESN 플러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판매자들은 ESN 플러스라는 곳 안에서 옥션과 G마켓에 상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문 배송 처리, 그리고 광고, 정산 등 우리 다양한 처리들을 이 플랫폼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ESN 플러스라는 곳에 접속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주소창에 www.esnplus.com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바로 ESN 플러스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로그인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ESN 플러스의 메인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좌측에는 메뉴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문 건수가 몇 건인지 또는 취소 반품 요청 건수가 몇 건인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상품 등록 변경 또는 이베이 물류 서비스, 주문 관리, 클레임 관리, 정산 관리 각각의 해당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보니까요, 큼직하게 오늘 발송 마감 주문 건수가 몇 건인지, 발송 지연된 주문 건수가 몇 건인지 또는 우리 판매 현황에서 주문 배송, 클레임, 고객 문의 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요, 나의 판매 활동 정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아이디를 선택하신 다음에 내 판매 등급이라든지 내 판매 예치금 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곳 봤고요. 판매 활동 정보라는 곳 봤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니까 나의 상품 정보라고 적혀져 있어요. 나의 상품 정보라는 곳에는요, 재고 열기 예약건이 몇 건인지 또는 7일 이내 판매 중지 건이 몇 건인지 우리 내역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면 몇 건씩,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규 주문에 우리가 주문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에 몇 건이라고 나타나겠죠? 혹시라도 고객이 내 상품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럼 취소 요청 몇 건, 또는 반품을 요청하면 반품 요청 몇 건. 우리가 무슨 건수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곳들에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측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가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빨리 우리가 해당 페이지로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메인 페이지에서 신규 주문에 있는 숫자 버튼 누르면 신규 주문 확인 페이지로 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반품 요청 건을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반품 요청 옆에 있는 몇 건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또 숫자가 뜨겠죠? 이 숫자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잠깐 봤는데요. 이 메인 페이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라든지 기획, 행사 등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공지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자주 꼭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메인 페이지 이야기 마쳤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주문관리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문관리에서는 주문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발송 처리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고객이 우리 물건 판매하고 있는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요. 고객이 물건을 주문을 했어요. 물건을 주문하고 나니까 아래쪽에 결제 완료라는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고객이 물건을 샀으니까 고객의 페이지에서는 결제 완료라고 떠요. 근데 이 결제 완료라고 적혀져 있던 게 어느 순간 배송 준비 중이라고 뜰 때가 있어요. 그쵸? 우리 물건 샀는데 물건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와? 하고 어디까지 왔나 딱 체크하려고 봤더니
배송 준비 중인 거죠. 그러면 그 배송 준비 중 상태가 어떨 때 배송 준비 중으로 바뀌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고객이 물건을 주문할 때 판매자가 해야 하는 일은 물어봤는데요. 구매하신 고객에게 주문한 상품을 보내주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오픈마켓 판매자는요, 한 가지 일을 더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 오픈마켓 판매자는요, 이 물건에 대해서 주문 확인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물건을 보냈을 때요, 송장 처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발송 처리를 해주셔야지 고객이 이 물건이 제대로 이동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이 ESN 플러스 프로세스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 ESN 플러스라는 곳 안에서요, 판매자들이 상품을 먼저 등록하게 됩니다. 상품을 등록하면요, 이 보여진 상품을 고객이 이제 주문을 하게 될 거예요. 주문을 했을 때 우리 오픈마켓 판매자는요, 주문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주문 확인을 하고 나면요, 이 물건이 배송 준비 중 상태로 바뀌어요. 알겠죠? 그럼 배송 준비 중이라는 거는요, 아직 발송을 하기 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은 이 물건을 이제 구매하고 난 다음에 판매자가 확인만 한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판매자가요,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택배를 이용했는지, 이 송장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입력을 하는 게 바로 발주 및 송장 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송장 입력을 하고요, 우리 판매자들은 상품을 출고하게 됩니다. 이 물건을 출고하면 고객이 이제 이 물건을 받게 돼요. 수령을 하게 되면요,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산은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한다고 해서 10,000원을 다 정산받지 못해요. 10,000원의 일부 수수료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정산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정산을 받으면 이제 고객이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텐데요. 고객들은 항상 우리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아요.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반품을 할 수도 있고요.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매자들은 클레임 관리까지 같이 눈여겨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문 확인부터 제가 클레임 관리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판매자 상품 등록은 제가 판매자 상품 등록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확인부터 오늘 클레임 관리까지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메인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메인 페이지에서요, 지금 주문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규 주문이라고 적혀져 있는 곳에 숫자가 딱 뜨죠. 지금은 8건이라고 보여져 있어요. 이 8이라는 숫자를 딱 클릭하면요, 바로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취소 요청 페이지로 가고 싶어요. 그럼 취소 요청에 있는 이 숫자를 딱 클릭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좌측에 있는 메뉴들이 아래쪽에 더 있는데요. 그 메뉴들을 클릭해서 바로 해당 페이지로 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빨리 우리가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메인 페이지에 있는 이 숫자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숫자를 클릭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규 주문에 있는 숫자를 딱 클릭하니까 바로 주문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이때 이 주문 확인 페이지에서 우리는 주문 확인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확인 버튼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위쪽에. 우리가 신규 주문 페이지로 들어왔으면요, 먼저 주문건들을 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문 확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문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이 하나 떠요. 주문 확인 시 주의사항. 내용 쭉 읽어보시고 우리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때 확인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한 건의 주문이 확인되었다라는 문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문이 확인이 되면 이제서야 고객의 페이지에서는요, 결제 완료였던 게 배송 준비 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주문 확인까지 했어요. 그럼 판매자가 우리 주문 확인 후에 해야 할 일은요, 꼼꼼한
꼼꼼하게 포장한 후에 상품을 배송시켜 줘야 되는데 오픈마켓 판매자는 여기서 한 가지 일을 더 해줘야 되겠죠? 발송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문 확인했을 때 무슨 버튼 클릭했나요? 주문 확인 버튼 눌렀었죠. 발송 처리할 때는 무슨 버튼 클릭할 것 같아요? 발송 처리 버튼. 정확하게 잘 아셨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발송 처리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발송 처리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송장 처리가 있고요, 대량 송장 처리가 있어요. 개별 송장 처리라는 거는요, 우리 주문건이 몇 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대량 송장 처리는요, 우리 주문건이 좀 많았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개별 송장 처리는 바로 이 시스템 안에서 택배사명과 송장 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대량 송장 처리는요, 요 위쪽에 엑셀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엑셀을 다운로드해서 엑셀을 이용해서 발송 처리하는 방식이 대량 송장 처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엑셀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개별 송장 처리만 알고 있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개별 송장 처리는 무조건 알고 가시고요. 대량 송장 처리는 내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송 처리하기 위해서 우린 발송 처리 페이지를 가셔야 되는데 발송 처리 페이지로 가기 위해서는요. 발송 예정이라는 곳에 숫자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발송 예정에 있는 숫자 버튼을 딱 클릭하면 바로 발송 처리 페이지로 오게 되고요. 이때 우리는 먼저 해당 주문건들을 먼저 선택해 줍니다. 발송 처리할 주문건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배사명과 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거래하는 택배사가 뭐 CJ다, 롯데다. 내가 거래하는 택배사에 맞게 택배사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송장 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버튼 누를까요? 발송 처리 버튼 누르겠죠. 주문 확인했을 때는 우리 주문 확인 버튼 눌렀고요. 이번에는 발송 처리이니까요. 발송 처리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발송 처리가 완료가 되고요. 상품의 상태는 배송 중으로 바뀌게 돼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러면 고객의 페이지에서는 결제 완료였다가 판매자가 주문 확인 버튼 누르면 배송 준비 중이었다가 판매자가 발송 처리 버튼을 누르면요. 배송 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배송 중 다음에는요. 이제 송장 번호가 이제 막 추적이 돼요. 그래서 이 송장 번호가 도착이 되면 알아서 배송 완료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별 송장 처리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대량 송장 처리 설명 드릴 건데요. 대량 송장 처리는 어떤 걸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엑셀이라고 그랬죠. 그쵸? 엑셀은 어디에 있나요?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엑셀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똑같이 주문건들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주문건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위쪽에 있는 엑셀 다운로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엑셀 다운로드를 선택하는 순간 팝업이 하나 떠요. 주문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할 거냐 또는 주문 옵션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할 거냐 둘 중에 하나의 버튼만 우리가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주문별 다운로드라는 버튼은요. 합포장이 가능한 경우를 말을 해요. 우리 작은 상품들은 합포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부피가 큰 상품들 있죠. 화장지나 뭐 생수나 이런 상품들은요. 합포장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요. 주문 옵션별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 주문별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했죠? 그러면 엑셀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엑셀이 나타났을 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엑셀이 나타나면요. 우리 여기서 선택했죠. 주문건들을. 이 선택된 주문 건수들이 있는 엑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 엑셀에서요. 택배사명과 송장 번호 부분 보면요. 이제 빈칸으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채워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문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 엑셀 파일에 택배 사명과 송장 번호를 기입하고요. 이 엑셀 파일을 한 번 더 저장을 해요. 바탕화면에. 그러면 택배 사명과 송장 번호가 있는 엑셀 파일을 우리가 시스템에 업로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업로드할 때는요. 발송 정보 일괄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요. 발송 처리 버튼은 개별 송장 처리할 때만 이용한 거고요. 대량 송장 처리를 할 때는요. 발송 정보 일괄 등록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발송 정보 일괄 등록이라는 팝업 창이 나타나게 돼요. 이 팝업 창을 보니까요. 계정 아이디, 주문 번호, 택배사, 운송장 등기 번호 적혀져 있는데요. 엑셀에 무슨 열인지 기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계정 아이디가 엑셀에서 A열이래요. 그리고 주문 번호는요. 엑셀에서 C열이래요. 그리고 택배사와 송장 번호는 W와 X열이래요. 그러면 엑셀에 맞게 그 열들을 하나씩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엑셀을 하나씩 기입하고 난 다음에 찾기 버튼 클릭해 주셔서요. 바탕화면에 또는 내가 뭐 USB에 넣어놨다. 어쨌든 저장한 그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등록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요. 지금 발송 처리하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이때 확인하기 버튼 클릭하면 이 물건의 상태는 배송 중으로 변경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약 20분 동안 주문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발송 처리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어요. 주문 확인했을 때 우리 먼저 신규 주문에 있는 그 숫자 버튼 클릭해서 신규 주문 페이지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어떤 버튼 클릭했나요? 주문 확인 버튼,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발송 예정이라는 곳 들어가서 우리 이제 또 숫자 버튼 클릭한 다음에 발송 처리 페이지로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송장 번호와 택배사 입력하고 발송 처리 버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대량 송장 처리할 때는요. 발송 정보 일괄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약 20분 동안 이제 발송 처리, 주문 확인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어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쵸?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내 물건이 지연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라도 내가 판매하다 보면요. 물건이 이제 지연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주문 건수 선택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발송 예정일 지연 예고라는 버튼이 있어요. 발송 예정일 지연 예고 버튼을 딱 클릭하면요.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내가 언제 보내줄 건지 예정일 넣어주시고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넣어주신 다음에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송 지연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정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만약에 사유를 우리가 발송 예정일이 지연이 되면요. 페널티를 받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판매자에 의해서 판매자의 재고 부족이라든지 또 어떤 뭐 상황 때문에 만약에 배송이 예정일을 입력하게 되면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택배사 선정 방법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보통 요즘 물건들 보면요. 무료 배송으로 많이 측정이 되어져 있어요. 고객들이 이제 배송비를 결제하는 것보다 이제 무료 배송으로 되어 있는 상품들을 더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무료 배송 상품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무료 배송이든 유료 배송이든 어쨌든 우리가 이 배송비를 낮춰야지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를 낮추려면요. 우리 가까운 택배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내가 만약에 이제 물건을 판매한다. 그럼 여러 곳에 택배사가 있겠죠? 이때 가까운 곳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택배 계약하는 초반에는 2,300원까지 우리가 계약이 보통 가능해요. 그리고 월 기준으로 3,000건 이상일 때, 하루에 100건 이상일 경우에는요, 2,000원까지 좀 낮출 수가 있고요. 만약에 월 기준으로 10,000건 이상,
한 달에 하루에 300건 이상일 때는 우리가 1,800원 또는 1,7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이 정도로 이제 가격이 측정이 된다라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클레임 관리 한번 볼게요. 클레임 관리는 취소, 반품, 교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빠른 환불 서비스라는 또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클레임 관리 안에서 또 고객들의 CS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취소, 반품, 교환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취소, 반품, 교환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우리 판매자들이 교환은 잘 알아요. 물건을 보내고 난 다음에 고객이 이 물건 사이즈 바꿔주세요, 색상 바꿔주세요 했을 때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걸 교환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취소와 반품은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조금 한 번 더 정의를 해봤습니다. 취소라는 거는 고객이 배송 전에 주문건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반품은요, 고객이 배송 후에 주문건을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반품이 되게 됩니다. 배송 전과 배송 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환불해 드리는 건 맞는데 이 배송 전과 배송 후, 배송 후에는 우리가 배송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취소 그리고 반품에 대한 이 시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취소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취소는요, 고객이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판매자가 취소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판매자가 재고 부족이라든지 또는 상품에 하자가 생겨서 취소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해당 상품을 선택해 주시고요. 취소 처리하죠? 그러면 판매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신규 주문 페이지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고객이 취소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고객이 주문을 했는데 판매자가 취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해당 상품 판매 취소 버튼 누르면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판매자 귀책, 어떤 사유든 무조건 판매자 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판매자 귀책 버튼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기 버튼 클릭하면요, 이 물건은 이제 취소 처리가 돼요, 고객에게. 그럼 이 취소 처리가 되었을 때 우리 판매자들은 페널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지금 품절 처리가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이 물건을 판매하면 안 되는데 판매가 됐던 거죠. 그래서 내가 품절 처리로 바뀌기 때문에 추후에 내가 재고가 다시 들어왔다, 또는 내가 이 상품을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품절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판매 취소의 경우고요. 이번에는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구매자의 취소는 배송 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쵸? 그럼 고객이 내 물건을 취소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ESN 플러스 메인 페이지에서요, 취소 처리에 무슨 숫자가 뜨겠죠? 그런 숫자를 딱 클릭해 주시면요, 바로 이 취소 관리 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취소 관리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위쪽에 버튼이 2개밖에 없어요. 발송 처리 아니면 취소 처리인데요. 내가 발송 처리한 경우에, 이제 발송 처리를 한 경우에는 발송 처리 버튼을 클릭해 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 물건 이제 취소 요청 받아들이겠다, 취소 처리하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선택해 주시고 취소 처리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소 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팝업 창에 메시지가 하나 뜨죠? 선택하신 주문건을 취소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고객의 페이지에서는 취소 완료가 돼요. 그리고 고객에게는 이 물건의 값에 대해서 환불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배송 전에 환불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송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판매자도 모르게 그럼 취소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는 고객이 취소 요청을 했는데 이 경우는 우리 판매자가 취소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소 요청이 들어왔구나 하고 바로 취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판매자도 모르게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신규 주문이 들어왔을 때 판매자가 주문 확인을 하지 않으면 판매자도 모르는 사이에 취소 처리됩니다. 주문 확인된 건들만 우리가 취소 요청이 오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판매자가 주문 확인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취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는 발송 직전까지 구매자가 임의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 주시고요. 발송 처리하기 전에 혹시 취소건이 없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 관리 지금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환을 또 한번 볼게요. 교환은 말 그대로 우리 고객이 내 물건에 대해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할 때 교환을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 교환 요청 건 있을 때 교환 요청 상품 선택해 주시고요. 교환 처리 버튼 클릭해 주시면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팝업 창이 나타났을 때 우리 재발송 우리 교환 상품 받았는지 예, 아니요로 체크해 주시고요. 교환 상품 재발송했으면 예, 안 했으면 아니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송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재발송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 버튼 누르면요. 재발송 일자와 택배 사명 운송장 번호를 기입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러면 다시 보낸 상품에 대해서 이 송장 번호를 다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때 이 번호를 우리가 다시 입력하지 않으면요. 우린 이 물건 값에 대해서 정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재발송된 상품에 대해서 송장 번호를 꼭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해요. 우리 정산이라는 거는요, 시스템 배송 완료 기준으로 이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송장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요, 이 상품은 계속 배송 중인 상태가 돼요. 실제로 그 송장 번호가 배송이 완료됐더라도 교환권으로 요청된 상품이기 때문에 계속 배송 중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낸 건에 대해서 반드시 송장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 클레임 관리에서 취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환 설명드렸죠. 나머지 한 개 뭐 남았나요? 반품 남았죠. 반품도 우리 환불이긴 환불인데 배송 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환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품 관리도요, 이제 고객이 이제 반품 요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반품 상태 요청권에 반품 상품들이 쭉 떠요. 이때 해당 상품 선택해 주시고요. 반품 처리 버튼 클릭해 주시면 팝업 창이 뜨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팝업 창이 떴을 때 아래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반품 상품 받으셨습니까? 받았으면 예, 받지 않았으면 아니요. 환불 승인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환불 승인할 거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해주시면 돼요. 왜 아니요 체크하냐면요. 고객이 배송비를 아직 안 냈네요. 또는 이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네요. 이 물건이 파손됐어요. 그러면 고객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보류로 남기기 위해서 아니요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환불 승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물건을 보고 환불을 하죠. 그쵸? 고객이 물건을 나한테 다시 보낸 다음에 환불을 하는데 이 생각을 깬 서비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빠른 환불 서비스라는 겁니다. 고객이 이 물건을 나에게 보내긴 보내는데요. 이 보내는 물건이 나한테 도착하기 전에 환불되는 서비스가 빠른 환불 서비스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구매회원이 반품을 위해 상품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판매회원이 반품 수령하기 전에 구매회원에게 신속하게 환불되는 서비스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 물건이 이제 반품 신청을 하고 구매자가 이 물건을 보내게 되면요. 이제 상품 수거를 택배 아저씨가 할 거예요.
택배가 수거되는 이 시점으로부터 1일에서 2일 이내에 고객에게 환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빠른 환불 서비스예요. 택배 아저씨가 이 물건을 받는 순간 바코드를 딱 찍어요. 그 순간으로부터 1일에서 2일 이내인데요. 이 빠른 환불 서비스는 모든 구매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구매자의 신용도, 그리고 구매자가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뭐 파손 위험이 있는 제품들은 이런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금액대가 큰 제품들도요,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택된 그 구매자에게만 이 빠른 환불 적용 서비스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물건이 이제 수거가 되기 전에 고객은 이제 환불 승인이 되는 건데요. 그럼 내게 환불 반품 요청하신 분들이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요. 이 클레임 관리, 반품 관리 들어가시면 빠른 환불 여부라는 곳이 보여요. 빠른 환불 여부에 N이라고 적혀져 있으면요. 대상자가 아닌 거고요. Y라고 적혀져 있으면요.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과 Y 적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주시고 이때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제대로 물건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한 번 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객에게 물건이 이미 환불이 다 돼버렸어요. 그쵸? 우리가 받기 전에. 근데 이 물건이 파손이 되거나 고객이 배송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G마켓과 옥션에 보상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G마켓과 옥션에서 우리 상품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조건이 있죠? 언제라고 적혀져 있나요? 14일 이내에 해야 돼요. 반드시 반품 상품 수령 후에 14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상품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해당 상품 선택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보상 요청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팝업이 떠요. 이때 보상 요청에 대한 사유를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이 얼마인지 넣어 주시고 확인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이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3일 이내에 우리는 이 물건값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품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 구매자가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꼭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환 반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교환 반품이 왔을 때 우리 판매하는 채널이 11번가, 인터파크, G마켓, 옥션, 뭐 스토어팝, 위메프, 티몬, 쿠팡 만약에 이렇게 몰이 많아지면요.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어디서 교환이 이루어졌고 어디서 반품이 이루어졌고 이걸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교환 반품에 대한 리스트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이 상품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배송비를 제대로 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제가 리스트 안에 또 어떤 것들을 넣으면 좋을지 이제 적어봤어요. 교환 반품 날짜, 상품 번호, 주문 번호, 고객 이름, 상품명, 주문 옵션, 환불 금액, 반품 교환 사유, 택배비, 반품 교환 상품이 왔는지 체크. 자, 여기 하나씩 볼게요. 반품 교환 날짜는요, 우리가 언제 됐는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고객 이름도요, 언제 됐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찾기 쉽게 이제 이런 것 리스트에 넣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문 번호라는 거는요, 동일한 구매자가 있을 수 있겠죠.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때 주문 번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문 번호를 꼭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상품 번호와 주문 옵션, 그리고 반품 교환 사유는요, 우리가 조금 더 교환이라든지 반품을 줄이기 위해서 넣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데 240 사간 사람들이 245로 바꿔가는 거예요. 245 사간 사람은요 250으로 바꿔가고요. 250 사간 사람은요 255로 바꿔가요. 지금 보면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사이즈가 계속 한 치수씩 크게 가요. 그러면 내가 이 교환이라든지 반품,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품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교환이라든지 반품이 계속 있는 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리스트들을 쭉 보니까 자꾸 사이즈를 하나씩 크게 가져가네? 그럼 이때 우리가 사이즈가 한 치수 크게 구매하게끔 만들면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상세 페이지 안에 정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크게 구매해 주세요 라고 적어주면요, 교환이라든지 반품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환 반품 리스트를 만들 때 상품 번호, 그리고 주문 옵션, 그리고 교환 사유, 반품 교환되는 사유를 적어주시면 비슷비슷한 추이로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될 거예요. 이때 상세 페이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수정해 주시면 우리는 교환 반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상품이 제대로 왔는지, 그리고 이 상품이 제대로 택배비도 지불하셨는지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내역들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들은요, 우리가 뭐 종이로 직접 수기로 작성해도 좋지만 우리 엑셀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엑셀 같은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교환 반품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교환 반품이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그냥 이런 우비 같은 경우에는 반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문 제작이라든지 DIY 조립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반품 교환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 한 분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떤 판매자의 게시글을 제가 퍼왔습니다. 제목은요, 이거 반품하려고요 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때 고객이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택배회사가 현대택배네요. 반품 신청하겠습니다. 이유는 커플티를 사긴 했는데 헤어져서 없어져도 될 것 같네요. 다들 하시네요. 그쵸? 네. 보니까 커플티를 샀는데 필요가 이제 없어졌대요. 헤어져서. 근데 판매자는 이걸 열심히 만들고 있었겠죠. 커플티를. 너무 당황스럽지만 이 판매자는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답변을 달았어요. 네, 고객님. 저희는 주문 제작 티셔츠 판매처입니다. 저희 사이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니셜이 들어간 상품은 되팔 수가 없어 반품 불가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판매자의 페이지에 어떤 멘트가 딱 적혀져 있었냐면요. 주문 전 꼭 읽어주세요. 하나, 주문 제작 사이트이므로 제작에서 발송까지 2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둘, 모든 디자인, 모든 티셔츠 종류 제작 가능합니다. 셋, 이니셜이 들어간 티셔츠는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자는 이 답변에 이렇게 명시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반품 교환해드리는 게 맞지만 이런 DIY나 또는 조립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문 제작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시를 우리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환 반품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게시글 같은 거가 이제 고객에게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문의글이 오게 되고요. 또는 이제 마켓으로부터 또 요청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고객센터로부터 배송, 반품, 교환, 취소, 환불 등의 문의가 접수된 경우 또는 마켓이 판매자에게 정책 위반을 했거나 수정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을 때 긴급 알림이가 발송이 됩니다. 이 긴급 알림이는요. 우리 ESM 플러스 왼쪽 메뉴에 보시면 A 긴급 고객 문의, G 긴급 고객 문의라고 적혀져 있는 곳이 보일 거예요. 이 곳에 있는 이제 문의글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긴급 알림이가 울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긴급 알림이가 마켓에서 만약에 요청이 오게 되면요.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고객이 나한테 문의글이 오더라도요. 우리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객이 나에게 문의하는 이유는 이 물건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매자들은요. 빠른 고객 서비스 처리를 하기 위해서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객 문의 관리에서
고객 문의가 왔을 때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고객 문의글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주시면 돼요. 답변을 달아주실 때 이 템플릿 관리라는 곳을 보면요. 이제 내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답변을 계속 똑같이 쓸 필요 없이 템플릿 관리에서 미리 준비된 그 답변을 우리가 달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고객이 나에게 문의를 똑같은 걸 계속 해요. 게시판에도 문의를 하고요. 전화로도 문의가 오는 거예요. 똑같은 문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문의가 있을 때 이 문의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상세 페이지를 또 한번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이 궁금한 그 내용이 내 상세 페이지 안에 없기 때문에 고객이 요청을 계속 나에게 문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좀 수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답변 내용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이 나에게 많이 묻는 질문들을 보면요. 가장 크게 이제 배송, 그 다음 사이즈, 그리고 교환 반품 있어요. 뭐 그 외에 이제 상품에 대한 문의들일 텐데요. 공통적인 것들은 배송, 사이즈, 교환 반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송의 경우에는요. 물건 주문했는데 언제 오나요?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뭐 언제 재입고 되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이즈 입으면 되냐요? 라고 이제 또 많이들 문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답변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답변들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이런 템플릿으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 아까 전에 그 어떤 고객이 남긴 그 글에 대해서 판매자가 네 점점점 고객님 저희 판매처는 이제 주문 제작 티셔츠 판매처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하셨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문의가 왔을 때 우리가 CJ라든지 현대홈쇼핑 이런 곳에 문의를 하면요. 항상 어떻게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뭐 어디 홈쇼핑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마지막에는요. 감사합니다 또는 좋은 하루 되세요. 뭐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마무리가 되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조금 답변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 미니샵명이 한 번이라도 더 기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우리 미니샵명을 여기에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합니다 라는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템플릿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첫 번째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언제 물건 받을 수 있나요? 상품 빨리 보내주세요. 배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고객이 물건을 보내달라고 할 때 내가 오늘 보냈어요. 그럼 보통 물건 언제 도착하죠? 내일 도착해요. 그래서 내일 도착합니다. 월요일에 도착해요.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날 도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을 우리가 대비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일 도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우리가 돌려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돌려서 이야기하냐면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고객님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3시 이전에 주문하신 상품은 당일 출고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분명히 우리 구매자들은 내일 도착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판매자는요 내일 도착한다 라는 이야기를요 최대한 돌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몇 시 이전에 주문한 상품은 언제 출고되는지 우리가 알려줌으로써 고객이 추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상품이 누락되어서 배송되었어요 라고 이제 문의가 오면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포장 중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상품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오늘 재발송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재발송해드리는 게 맞으니까요. 우리가 죄송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발송 처리해드리겠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재입고 관련된 이야기예요. 재입고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판매자가 이 물건이 언제 들어오는지 알 때, 그리고 이 물건이 언제 들어오는지 모를 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재입고 날짜를 아는 경우에는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현재 주문 폭주로 인해 주문하신 상품은 언제 재입고 예정으로 입고되는 대로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입고되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래쪽은요. 언제 이제 재입고되는지 모르는 거야. 판매자도. 이런 경우에는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현재 주문 폭주로 인해 주문하신 상품은 품절이 되었습니다. A와 비슷한 B 상품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A라는 상품에 대해서 고객이 이 물건 언제 재입고되나요? 물어봤는데 A 상품 없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A와 비슷한 B 상품을 제안을 했죠. 우리가 이 상품이 없다고 해서 바로 손님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른 상품을 권유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막 옷가게를 갔어요. 옷가게 가서 물건을 딱 사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점원이 이거 어떤가요? 이거 어떤가요? 막 이렇게 추천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상품이 없었을 때 바로 고객을 보내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상품을 분명히 판매를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비슷한 상품을 우리가 추천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입고 관련된 우리 답변은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 사이즈 경우도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기존에 우리 아까 전에 배송 이야기했을 때 언제 재입고되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돌려서 이야기했었죠.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이즈로 사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사이즈는 사람마다 체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권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세 페이지 내에 있는 사이즈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객이 스몰이 맞아요? 미디움이 맞아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한 거죠. 그쵸? 돌려서 상세 페이지를 보라고 문의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객이 막 굳이 스몰이 맞아요, 미디움이 맞아요로 꼭 대답을 하기 원해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스몰로 입으시면 좀 붓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미디움 사이즈로 입으시면요. 좀 넉넉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우리 막 교복 사러 갈 때도 막 그런 얘기 하고요. 만약에 내가 뭐 자켓 같은 거 사러 갔는데 빨간색 입으면 화사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하고요. 검정색 입으면 뭐라 하죠? 무난하다 항상 그러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항상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환 그리고 반품 한번 볼게요. 먼저 교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택 분리 전 착용받으셨던 상품을 그대로 포장하여 기사님 방문 시 반송 부탁드립니다. 상품 입고 검수 교환 상품 발송 예정이며 상품 검수 완료 시점 재고 부족 시 품절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여기서는 우선 이 물건을 받기 전 상태로 보내달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상품 입고 검수 후 교환 상품 발송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교환을 할 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교환을 해달라고 할 때 내가 이 고객이 원하는 다시 보낼 상품을 보내면서 고객이 처음 받았던 상품을 나한테 다시 보내는 막교환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막교환을 하는 경우 조금 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상품이 나에게 도착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파손된 상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을 할 때는 이 물건이 나에게 도착을 하고요. 고객이 교환 받기 전 상품을 나한테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본 다음 이 상품 괜찮네. 그러면 보내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입고 검수 후 교환 상품 발송 예정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고객들은 이 물건을 빨리 받길 원해서 우리가
이 물건을 항상 막 교환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막 교환을 하다 보면 혹시라도 이 물건이 파손돼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교환을 하기보다는요, 그 경우에는 고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고객님 물건을 똑같은 거 하나 더 주문해 주시면 해당 상품 반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물건을 빨리 고객에게 보낼 수 있고요, 고객도 이 물건을 어차피 환불받기 때문에 교환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막 교환보다는 그렇게 주문 후에 다시 환불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교환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품하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만족스러운 쇼핑으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받아보신 상품은 교환 반품 시에는 왕복 배송비 5,000원이 부담됩니다. 선불로 반송할 경우에는 2,500원이 부담됩니다. 택불리 전 착용받으셨던 상품을 그대로 포장하여 기사님 방문 시 반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환불을 해 드릴 거예요. 간혹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반품이 늦거나 이런 환불 늦게 해주는 곳은 짜증나죠. 그쵸? 어차피 이 고객은요, 반품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마음 기분 좋게 빨리 환불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에 이상이 없는 한 그냥 빠르게 환불해주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내용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고객이 나에게 문의가 또 왔어요. 어떤 문의가 왔냐면 내 상품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요, 좀 내가 말하기 싫은 문의가 온 거죠. 대답하기 싫은. 나에 대한 뭔가 뭐 허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딱 왔는데 하필 그 글이 공개글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의글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구매자가 이 글을 볼 수가 있겠죠. 문의글에 대해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전화기를 딱 들어주세요. 전화기를 들고요, 고객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물건, 지금 나한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고객에게 진짜 솔직하게 답변을 드려요. 드린 다음에 전화를 끊고요, 우리는 다시 작성을 하는 거죠. 고객님, 유선상으로 통화 드렸습니다. 하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 판매자는 24시간 이내에 1대1 이런 문의글에 대해서 답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공개글인데 우리는 또 답변 처리까지 다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반품 관리까지 봤는데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제 10분 후에 상품 관리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후에 뵐게요.